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와 현재 수비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와 김지수 선수의 유럽 무대 이적설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는데 나폴리에서 2022-2023 시즌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 캔과 더불어 이탈리아 현지는 물론 영국 언론들 믿을만한 매체들에서 김민재 선수의 최신 이적 협상 상황, 맨유 행이 발표만 남은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어떤 매체 또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소개한 내용들 무엇인지 또 김지수 선수가 리버풀과 연결됐다는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이야기인지 현지 보도 분석하고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무대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이제 활약하는 게 아시아 선수로서는 쉽지 않았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 세리에 A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아시아 수비수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한국 센터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김민재 선수도 올 여름에 빅클럽 이적이 유력하고 또 김지수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에 나폴리에서 공식 최종전 일정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공식 행사 이 세레모니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우승 메달도 목에 걸고 또 최우수 수비상도 트로피를 받고 또 우승 트로피 세리에A 우승 트로피를 딱 들어올리면서 멋진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점으로 유럽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폭발하고 있죠. 김민재 선수가 6월 6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6월 15일에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제 예술체육요원을 통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군사훈련을 갔다 온 이후부터 이제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여름마다 부상이나 뭐 이적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또 국제대회도 있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었는데 올 여름이 적기다 보니까 6월 A매치 일정도 조금 이제 걸으면서 군사훈련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 언론들은 나폴리에서 일정을 마치자마자 영국으로 넘어가서 메디컬 테스트도 받고 뭐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민재 선수의 이 바이아웃 조항이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동이 되잖아요. 이 기간에 아마 조금 더 밀도 있는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이때가 되면 많은 팀들이 오픈 레이스를 벌여야 하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를 입도 선매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어 왔고 그 중심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세리에A 최종전이 열렸던 6월 4일을 기점으로 유럽 언론에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적 시장에 관해서는 공신력이 높은 유명 기자들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탈리아 출신의 알프레도 페둘라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최신 상황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월 4일 저녁 7시, 유럽 시간 기준으로는 6월 4일 이제 오후에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미 김민재 선수 측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측에서 두 차례의 이제 미팅을 가졌다. 아주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사인한 건 아니다. 합의가 된 건 아니다. 다만 계약 조건 등이 알려졌는데 연봉이 600만에서 700만 유로의 이제 옵션, 보너스 조항이 들어간다. 뭐 이전에 이 나폴리 지역 일간지인 일 마티노 같은 경우에는 900만 유로까지 김민재 선수의 이제 연봉이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900만 유로까지는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지금 언급된 액수로서 최대가 700만 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환율 기준 현재 97억,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100억 원에다가 이제 옵션 금액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굉장히 뭐 초특급 대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김민재 선수가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상대 팀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라든지 그다음 매출 여부에 따른 이제 가변성 바이아웃으로 한 6천만 유로 정도의 영입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프레도 페둘라 기자가 소개를 했습니다. 새로운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나폴리 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라디오 방송이죠. 키스키스 라디오에도 뭐 6월 4일에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살바토레 카야차 역시 이탈리아 기자가 출연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민재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매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폴리 구단 공식 라디오이기 때문에 뜬 소문이나 뭐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곳은 아니에요. 이게 키스키스 나폴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기자들은 분명히 취재력이 있고 믿을 만한 소스를 갖고 있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현재 김민재 선수가 맨유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코리에르 델로 스포르트 역시 뭐 나폴리 지역, 특히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최대 스포츠 신문인데 김민재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체는 이탈리아 소식을 프랑스어로 다루는 칼조 미오라는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앙투안 라비토 기자가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이 공식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도의 본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라비토 기자가 취재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를 인용한 거였어요. 즉 라 레푸블리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를 떠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나폴리가 김민재를 맨유로 이적시키기로 결정을 했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아웃 조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이아웃 발동 전에 그냥 구단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분납도 가능하고
가능하고 다양한 옵션 딜이 가능한 6천만 유로 이적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김민재 선수가 수락할 리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구단 측에다가 그래, 구단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되겠지만, 사실 구단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받는 게 좋고, 또 이게 6천만 유로가 실질적으로 바이아웃 금액을 거의 말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어떤 형태의 딜인지는 모르겠지만 맨유가 이제 나폴리 측과 조금 이제 교감을 통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래는 성사되었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스팔레티 감독도 팀을 떠났고 이제 준톨리 디렉터조차도 팀을 떠나는 것이 지금 확실하게 된 가운데, 선수단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먼저 떠난다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 이런 보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탈리아 언론에서만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서는 또 취재력을 갖고 있는 사이먼 존스 기자가 보도를 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영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료했다, 협상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영국에서도 맨유의 관심과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도한 건데요. 해리 맥과이어가 3천만 파운드 정도의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보내고 김민재를 영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또 오늘 함께 올렸던 영상 중에 토트넘 허스퍼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해리 맥과이어를 첫 번째 영입 선수로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소개해드렸잖아요. 해리 맥과이어의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정도라면 잉글랜드 대표팀의 이제 핵심 수비수이고 맨유의 주장 출신이고 또 검증된 선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김민재 선수의 영입에 드는 돈이 6천만 유로인데, 지금 맨유가 구단 매각 값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는 과정에는 맥과이어를 매각시키고 확보하게 될 한국 돈으로 한 484억 원, 490억 정도의 돈으로 나머지 돈을 충당해서 6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김민재 선수 영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영입에 830억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한 490억, 거의 뭐 500억 가까이, 절반 이상의 돈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김민재 선수에게 투자하게 되는 돈은 크지 않다. 맥과이어의 연봉을 줬던 게 사실 김민재 선수에게 제시한 금액보다 높았기 때문에 또 일부 세이브되는 연봉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맥과이어를 정리하는 비용에 조금만 얹어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폴리의 유력 일간지죠, 유서 깊은 신문 일 마티노가 사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반박 보도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맨유로 간다라는 보도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합 일간지로서 취재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무엇보다 나폴리 구단 쪽의 소스를 받는 신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 마티노의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살던 집에 짐을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음 시즌에 이게 어떤 팀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나폴리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 여름 휴가 기간 그리고 프리시즌 기간에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짐을 다 빼면 또 번거로운 일이 되잖아요. 일 마티노는 이제 현지의 이삿짐 업체, 이삿짐의 트럭까지도 확인을 하면서 김민재 선수는 확실하게 짐을 다 빼서 한국에 갔다, 다시 안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폴리를 떠나는 것은 분명하고 맨유로 갈 것이 유력하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 칼초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6월 4일에 있었던 우승 행사 당시에 김민재 선수가 팀 동료들, 나폴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다 했고, 그리고 본인의 그 나폴리에서의 시즌을 기념하기 위해 동료 선수들의 유니폼 사인을 받아갖고 다 받았다고 해요. 본인도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기념 유니폼들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역시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싸면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가는지 확실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폴리를 떠나서 올 여름에 다른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 맨시티, 맨유, 뉴캐슬들이 언급되어 왔는데, 지금 가장 이름이 들리는 팀은 맨유이기 때문에 맨유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잔루카 디마르초 기자, 이탈리아 이적 시장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 디마르초의 아래에서 일하던 후배 기자잖아요. 이 잔루카 디마르초 역시 김민재 선수가 이제 5천만에서 7천만 유로 사이로 오가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했고, 맨유, 토트넘, 뉴캐슬이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토트넘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미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쿨리발리가 떠나던 당시에 이제 고려했던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도 노리고 있고, 또 페이노르트의 한코라는 수비수도 이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국에 여기서 보듯이 김민재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으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의 관심을 거절했다라는 보도들이 또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 나왔거든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맨유와 토트넘 등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토트넘은 이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맨유 행이 공식 발표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위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 언론에서만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언론도 계속해서 이제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세스 기자도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월 6일에 스카이 스포츠의 트랜스퍼 센터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맨유가 오랫동안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4,5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활용해서 데려오고자 한다는 얘기들을 전했어요. 이미 알려져 있던 얘기지만 이게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생방송에 다시 언급했다는 것,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기자에게서 언급이 됐다는 것들은 이제 크로스 체크가 확실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알프레도 페둘라 기자는 합의된 건 아니다. 공식 발표한 남은 단계라고까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 측과 맨유 측이 다음 주에 한 번의 새로운 회담을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6월 7일에 나왔거든요. 즉 이 다음 주라고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생각의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군사훈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입장을 전달한 이후 그 세부 조율에 따라서 계약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 들어가 있어도 뭐 어떻게든지 연락을 해서 최종적인 허락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훈련을 마치자마자 퇴소하자마자 맨체스터로 이동해서 메디컬 테스트 받고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맨체스터 지역신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공신력이 높은 신문인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김민재 선수 관련된 소식들을 이탈리아 매체 인용 보도로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체 취재 보도라면 정말 믿을만 한데 인용 보도이기 때문에 이 신빙성을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쪽에서도 워낙 많은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라든지 또 영국 내에서도 다른 보도가 나오기 때문인지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등번호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올 경우에는 3번이나 4번을 달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 3번과 4번을 달고 있었던 에릭 바이와 필 존스가 팀을 확실하게 떠나게 됐기 때문에 두 개의 번호가 남았다.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서는 4번 달고 나폴리에서는 3번을 달았잖아요. 두 번호 모두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최근에 뭐 KFA TV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유럽의 경력을 또 한 번 등번 3번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달면서 본인의 또 다른 상징과 같은 번호가 됐던 4번을 달게 될지 뭐 이게 굉장히 이제 관심사가 될 정도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거의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유럽 현지 언론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A 2022-2023 시즌에 이 김민재 선수가 올해의 팀에도 뽑혔고 또 최우수 수비수로도 뽑혔잖아요. 옵타가 기록을 기반으로 선정한 베스트 11에도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렸어요. 크바라첼리아, 오시멘, 라우테로 마르티네스가 3톱 공격수로 선발이 됐고 인테르의 바렐라, 나폴리의 로보트카 그리고 라치오의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3미들로 구성이 됐고 수비 라인에는 아우구스토, 스몰링, 김민재, 디로렌초, 골키퍼 프로베델이 뽑혔는데 김민재 선수가 선정된 과정에서는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 5대 리그 전체에서 35경기 이상을 출전한 수비수 중에는 상대 공격수의 드리블 돌파를 가장 적게 허용한 선수가 김민재 선수였다는 것이죠. 유럽 5대 리그의 경기 기록이 모두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집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기록인데 시즌 내내 5번밖에 드리블 돌파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말 엄청난 경이로운 철벽 같은 수비를 펼쳤다는 것이 기록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2의 김민재로 불리는 김지수 선수의 주가도 높아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이미 성남FC 구단에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브렌트포드의 공식 제안이 왔다라고 인정을 했고 70만 달러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적 협의에는 선수만 오케이를 하면은 구단이 막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들이 알려져 왔는데요. 20세 이하 월드컵을 치르면서 한국이 4강까지 오르는 시간을 잃었고 그런 과정 속에 또 철벽 수비를 펼친 김지수 선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리버풀닷컴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에 좋은 선수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고 거기서 김지수 선수를 데려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리버풀이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판다이크가 부상을 당했을 때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반기 시즌이라든지 지금 뭐 리버풀이 결국 챔스에 못 나가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와의 링크가 지금 사실상 차단된 상황인데 꾸준히 김민재 선수를 지켜봤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당장 이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지수라는 유망주 한국 수비수를 데려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기사는 이적설이 있다, 관심이 있고 움직인다 이런 보도가 아니라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제 리버풀의 전담 기자로서 리버풀이 이런 선수를 영입해야 된다, 특히 김지수를 영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오피니언이에요. 하지만 리버풀 지역에서 리버풀 에코와 더불어 이제 인터넷 매체로는 많은 기사를 생산하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리버풀닷컴의 그 기사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뭐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도 내용은 어떻냐 살펴보면요. 20세 이하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놀라웠던 팀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준결승까지 올랐고 결승 진출을 위해서 인상적인 또 다른 팀 이탈리아와 맞붙게 됐는데 프랑스,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등 강호들을 꺾은 한국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으며 한국의 많은 젊은 스타들이 유럽 빅클럽에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재능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지수이고 이 김지수는 리버풀의 이상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제 겨우 만 18세인 김지수 선수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모든 대회 출전했고 공을 침착하게 다루는 능력 그리고 뛰어난 경기 이해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며 이 리버풀의 축구에 맞는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키도 크고 공중전도 강력한 수비수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지난 시즌이죠. K리그 1 한국 1부 리그 19경기에 출전을 했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이번 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무대로 나갈 것이다. K리그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김지수 선수가 왜 필요하냐? 사실 리버풀에게 완벽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한 게 리버풀이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위르겐 클롭 감독 체제의 현재 리버풀은 수비수 숫자가 적은 건 아니지만 조 고메즈가 부상을 겪고 나서 경기력이 떨어졌고 조엘 마팁도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고 32살의 노장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가 필요하다.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당장 김지수가 리버풀에 입단을 하고 또 경기력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긴 어렵지만 일단
하지만 마팁이 올 시즌에 안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팁이 남아있는 동안 김지수가 리버풀에 적응을 해서 이제 그 뒤를 이을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취업 부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김지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뛸 수 있는 그런 워크 퍼밋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브렌트포드에 오퍼가 왔음에도 사실 브렌트포드에 뛸 수 있는 1군에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버풀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을 경우 이제 임대로 나갈 수가 있다. 임대를 나가더라도 그걸 통해 성장해서 요건을 충족하고 온다면 안필드에서 미래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다. 즉 미래를 위한 영입이 될 수 있다. 왜 또 미래를 위한 영입을 하느냐? 홀란도 그렇고 뭐 다르윈 누네스도 그렇고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 레벨에서 잘했던 선수, 유망한 선수들을 리버풀이 사왔다면 조금 이제 이적료를 덜 쓸 수 있었는데 홀란도 놓쳤고 또 누네스도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김지수가 아직 저평가돼 있고 쌀 때 김지수를 좀 데려올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김민재 선수를 놓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가치가 적을 때 못 데려온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물론 김지수가 센터백계의 혼란이 될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미 그 유명한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의 월드컵에서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지수 선수가 리버풀과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리버풀닷컴에서 추천한 기사일 뿐이지만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4강을 이끈 경기력을 통해서 아마 이 대회가 끝나면 더 많은 관심과 제한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 선수 이미 월드컵이 열리기 전에 브렌트포드의 공식 제안을 받았고 또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도 받았는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잘 활약하고 올라가도 1군 팀에서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브렌트포드는 조금 이제 노력해서 뛸 수 있지 않을까. 또 당장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팀을 거쳐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브렌트포드는 관심 수준이 아니라 공식 오퍼를 레터로 보냈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브렌트포드가 2021-2022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13위를 차지했고 또 2022-2023 시즌에는 9위를 차지했어요. 점점 순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뭐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까지 노리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김지수 선수가 이제 임대를 다녀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도 충분히 이제 본인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브렌트포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대회가 끝나고 나면 뭐 리버풀이 움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큰 팀들이 데려와 놓고 다른 팀에 임대를 보내면서 성장시키고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의 이제 이적설에 대해서는 일단 20대 이하 월드컵이 다 끝나고 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브렌트포드의 오퍼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유럽에 나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옵션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민재 선수 그리고 김지수 선수까지 한국 축구가 정말 대단한 수비수들을 연이어 배출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준TV에서 계속해서 이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상황, 유럽 내 이동 상황 면밀히 살펴보고 현지 보도 체크해서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